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시원한 독살. 곽수종의 한방. 곽 박사님. 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비서관은 왜 자발적으로 39개의 수첩을 자기의 보좌관을 시켜서 특검에 자진납부했을까요? 왜 고영태는 최순실과 박 대통령과의 관계 이야기를 시작했을까요? 왜 이승철 정경련 상금 부회장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한 말을 특검에서 다 바꾸어 버렸을까요? 자기들의 주권을 끝까지 지켜내려 하던 사람들은 지금 오간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게 충신일까요? 엑스맨일까요? 오늘 2월 14일은 발렌타인데이입니다. 아울러 107년 전에 안중근 의사의 사형 선고일이기도 합니다. 3월 26일 여순감옥에서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52년이 지난 1962년이 되어서야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주소되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친구 12명과 함께 대한민국 독립을 결심하며 손가락을 자른 곳이 소련 땅 블라디보스톡 옆 글라스키노입니다. 안 의사의 모친의 이야기입니다.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행인이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라. 떳떳하게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다.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무덤조차 그 후손들조차 그냥 덤덤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나라라면, 제대로 기억되지 못하는 나라라면 모병제가 무슨 소용이 있고 징병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충신이 많겠습니까? 엑스맨이 많겠습니까? 네, 새누리당이 이름을 또 바꿨습니다. 간판만 자꾸 바꿔다는 것 같은데요.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지금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분이 계십니다. 안상수 의원인데요. 전화 연결해서 자유한국당이 나가야 될 방향 그리고 대선에 대한 비전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상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네, 이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꾸셨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아주 마음에 들죠, 이름은. 자유는 보수가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죠. 네. 이는 또 민주주의의 근간인데, 네. 우리가 시장 경제를 기초로 경제정책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보수의 약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너무 자유스러운 거 아닙니까? 글쎄, 그건 그렇지가 않죠. 자유를 방종이랑 혼동으로 보면 안 되시고 더 잘하실 테지만. 네. 참고로, 저는 1996년 시한국당에서 네. YS 키드로 이제 입당해서 정치를 입문했습니다만, 네. 예, 이번에 이제, 새로 자유한국당을, 네. 잘 지켜내서,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치를 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게 한나라당에서 네. 새누리당,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 우리나라의 보수의 원조라고 하는 이 당이 이렇게 이름을 자유롭게 바꾸는 것에 대해서 마음 편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긴 한데요. 굳이 비교할 건 없지만 야당은 한 10번도 넘었죠. 야당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렇긴 합니다. 네, 합니다. 방금 보수의 가치, 보수의 가치를 말씀하셨는데 보수의 본연의 모습, 보수 가치가 뭘까요? 저는 사실 보수 진보 이분법으로 가르는 거에 대해서는 네. 동의하지 않는데 네네. 일단 정치인이나 언론에서도 그렇게 이제 가르니까요. 네네. 되게 이제 아무래도 현재 상태를 잘 보존하면서 지킬 걸 지키고 네. 또 미래 새로운 개혁과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싶고 네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남북분단 상황에서 핵 가지고 장만하고 있는 김정은 같은 예측 불가능한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안보를 최고의 가치로 놓고 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한테 특히 서민들한테 예. 어려운 경제를 해결해 주는 네. 그러한 것을 저는 그냥 가치라고 제 스스로
진단을 해놓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일성부터 시작해서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정부에서 안보가 가장 중요하다. 북한은 예측 불가능하다 했는데 예측 가능한 것처럼 마치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서민의 경제는 그런 안보를 외치는 가운데 오히려 수탈된 부분도 없지 않나라고 하는 아주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설득을 해 주시겠습니까? 부분적으로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최근에 문재인 대표 등 그런 분들의 안보관을 보면 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든지 네. 또 말을 많이 바꾼다든지 또 당선이 되면 네. 북한부터 방문을 하겠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우리나라의 현재 네. 안보 상태를 올바로 네.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죠. 네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유엔의 질서 아래서 미국과 혈맹, 동맹 관계로 안보를 유지하되 중국과의 어떤 전략적 동반자 이런 네. 상태를 잘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대선을 출마하신 분이거나 아니면 출마를 고민 중에 계시는 분이 모두 네 분인 것 같습니다. 이인재 최고위원, 원유철 네. 의원, 그리고 방금 지금 인터뷰하고 계시는 안상수 의원님, 그리고 네. 중앙일보에 계시다가 곧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갈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대선 선언할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김진 위원, 논설위원. 예. 예.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분들에 대한 판단, 대권 후보로서의 충분한 그동안의 어떤 나름대로의 일관된 정체성 이것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그분들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진 않고요. 네. 다만 지금 민주당에서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다 그래도 충분한 그런 자격이 있지 않나 그렇게 네. 생각이 되고 예. 김진 위원이나 이런 분들 네. 정말 정치적 식견도 좋고 네. 여러 가지 이런 이념적인 면에서도 네. 저는 상당히 우리 이 보수층에는 좋은 인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입당을 한다는 생각을 제가 듣고 저는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네. 옛날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프로야구 MBC의 허구연 야구 해설위원이 야구 감독으로 등반하셨다가 별로 그렇게 재미를 못 보시고 나오신 경우가 계시지 않습니까? 예, 김진희 의원이 하나의 평론가로서 또는 주필로서 어떤 말씀을 하신 것과 실제 정치를 하시는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김진희 의원은 제가 보기엔 신원 서판이 예. 국민들 지지자들한테 많이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쨌든 오늘 또 임명진 위원장하고 지금 수원하고 지금 천안에 와서 네. 지금 당원 교육 중입니다만 지금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네. 우리가 지금 인용을 기정사실로 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대선 준비위원회를 발족을 해서 네. 어쨌든 인용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또 12월에 있게 되면 그런 대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네. 경선 준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역시 국민들한테는 아주 훌륭한 후보들이 많이 나타나고 네. 그분들 중에서 시대 정신을 가장 잘 반영하고 그 시대의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을 뽑을 수 있고 그것을 축제화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시대 정신이 뭐라고 보십니까? 참여하는 건 좋죠. 저는 시대 정신을 가히 말씀드리기를 일자리라고 봅니다. 일자리다. 그러면 네, 우리 안상수 네.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일자리는 어떤 일자리? 네. 제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300만 개 일자리 만들 자신도 있다. 네네. 도농 형태의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들자는 말씀이신데 청취자분들에게 네. 한번 이 기회를 이용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네. 지금 이제 정말 영혼을 팔아서라도 취직을 하고 싶다. 이런 네. 절규가 있은 지가 오래됐죠. 예. 아주 가엾죠. 그래서 일자리가 없으니까 삼포, 오포, 결혼도 예.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인구 절벽으로 나라가 없어진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현재 사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양극화해서 서로 간에 갈등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공정사회에 대한 그런 기대가 높아지는 겁니다. 네.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중산층이 무너지는 것이죠. 예. 근데 이것은 경제적인 추세로 예. 우리가 이제 기술이 개발이 되고 또 대기업이 이렇게 많은 다량 생산을 흠으로 해서 일자리가 당연히 없어지게 돼 있죠. 네. 소프트웨어 산업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소기업이 일자리의 밭인데 중소기업 특히 이런 제조업 중소기업들이 일자리를 많다는 것이 이제 우리 통계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의 80%가 중소기업 일자리인데
중소기업의 애로점이 뭐냐? 이 대지 자본 임금 중에서 땅이 지금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논을 활용해서 우리 농지가 지금 사실 우리 이 과잉 생산이 돼서 이것을 쌀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존 비용을 올리느라고 예산 들어가고 또 보관비가 있어서 예산 들어가서 2조에서 3조까지 예산이 들어가는 이러한 지금 상태에서 정부에서도 농지를 구조조정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한 1억 평가량을 1,000만 평에서 3,000만 평 되는 도시를 한 너댓 개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배후도시와 지식산업단지를 만드는데 이 논이 싸기 때문에 네. 거기다가 제가 인천에서 제가 바닷물을 메꿔가지고 송도 국제도시 만들지 않았어요. 네. 그거와 마찬가지로 논은 10만 원밖에 안 하니까 여기다가 한 30만 원 정도의 기반 시설을 해가지고 오면은 원형지 가격이 40만 원이니까 네. 여기에 한 30%를 배후단지로 만들고 네. 그 배후단지는 역시 이제 뭐 학교 병원도 있지만 주거단지 무슨 쇼핑센터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높고 그래서 거기에 차액을 가지고 나머지 공단을 구성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예산 없이 그 민간 자본 형태로 해도 조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무료로 정말 공짜로 임대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국가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 자체에서 비즈니스 모델로 하는 겁니다만 여기에 외국에 나가 있는 유턴 기업들,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을 다 들여오게 해야 됩니다. 트럼프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외국에 사는 물건을 사지도 않겠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많은 기업들이 외국 나가서 외국 사람들한테 일자리 주는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들어오게 하고 또 요즘에 40대, 50대 정리해고 혹은 뭐 명퇴되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분들이 노하우가 많은 분인데 이분들이 다들 그냥 퇴직금 한 3, 4억 받아가지고 나와서 할 거 없으니까 밥집이나 하다가 퇴직금 3, 4년이면 다 날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3, 4억 정도 자본금이면 정말로 이거를 무료로 그 시설을 그러니까 무료로 빌려주고 그 돈으로 시설을 해서 파이낸싱을 잘 해주면서 그 아이템 자체를 이런 좋은 훌륭한 안내자들이 좋은 아이템을 안내해주고 이 물건을 만들면 수출을 코트라와 같은 이런 전문 기관에서 해주게 하면 그야말로 우리의 그 아주 훌륭한 40, 50대도 창업을 쉽게 할 수가 있고 또 20, 30대 창업은 아예 벤처 캐피털서부터 해가지고 IT, BT 쪽에 그야말로 요즘 4차 산업 흔히 하는 그런 것들을 대기업과 연계해서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갖추는 그런 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요소 비용이 비싸서 안 되니까 우리나라가 이것을 정말 제로로 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제가 우리 안상수 의원한테 거의 한 5분 넘게 시간을 드렸는데요. 네네. 제 머릿속에는 지금 딱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땅을 공짜로 주면 알아서 들어와서 기업이 이렇게 해서 일자리 300만 개 만든다. 그리고 2조에서 3조 예산을 세이브할 수 있다. 그러면 정부에서 2, 3조 우리나라 예산이 400조니까요. 10%만 땡겨서도 3천만 개 일자리 만드는 건 쉬울 것 같은데요. 혹시 우리나라 식량 자금률 몇 %인지 아십니까? 의원님? 지금 우리나라 식량 자금률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제 어떤 통계를 대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아무튼 쌀이 지금 남아서 쌀 자금률은 120% 정도 되고요. 예. 보통 곡물 자금률을 말씀할 때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혹시? 그거는 아마 한 24%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식량 자금률은 2015년 현재 50%고요. 네. 그다음에 곡물 자금률은 24%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약 한 1,000만 평에서 3천만 평 이 농지를 싸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10만 원짜리 농지를 정부가 매입을 해서 이거를 무상으로 나눠줘서 거기서 일자리도 만들고 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하면 저절로 만들어지는 생태도시가 만들어질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 뭐 송도 자유도시나 청라지구를 놓고 보면 청라지구는 약간 좀 그렇지만 송도는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청라지구도 지금 이제 잘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실험적인 거라서 국민들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일자리라고 하는 게 성장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지 땅을 공짜로 나눠준다고 성장이 되겠는가라는 회의감도 있을 것 같아서요.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 우선은 이게 조성 과정에서 하여간 완성될 때까지의 건설 분야의 그 일자리 그 부가가치가 한 300조 가량 나옵니다. 건설 과정에서 그건 뭐 수치가 정확하게 계산된 게 제 책에는 있습니다만 어느 경우에 뭐 토론을 하더라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기업이
들어가서 이제 일자리가 제조업 부분에 생기는 것이 한 200만 개. 또 그 주변에 배후 도시에도 당연히 이런저런 서비스업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네, 예. 의원님, 저들이 죄송한데 말씀 중에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네네. 이 책 한 권을 제가 다 들을 수는 없으니까. 다음 기회에 제가 인터뷰를 다시 한번 요청을 드려서 한 가지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네네. 이게 정부 예산을 지금 안 들어가고 하는 겁니다. 네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는 것이고 인프라만 항만이나 공항이랑 가깝게 하는 것만 지원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송도지구하고 청라지구 한번 다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안상수 의원이었습니다. 정면 스포츠. 예, 이 스포츠 시간이 없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행동을 했을지 모를 것 같습니다. 스포츠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중앙일보 박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계적인 피겨 스케이터가 우리나라에 왔다고요? 네, 그 일본의 23살 한요 유주류 선수가 16일부터 강릉에서 열리는 4대륙 피겨 스케이팅 선수권 출전을 위해서 방한했는데요. 그 내년 평창 올림픽 리허설 차원이고요. 그 오늘 한유의 연습을 보기 위해서 그 200명의 한중일 팬들이 찾았고 그 입장권 예매도 그 3만 장이 넘었다고 합니다. 한유 유주류 저는 처음 듣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그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그 고정 팬들에게만 잘 알려져 있지만 또 일본에서 인기는 그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피겨 여왕 김연아급인데요. 네. 그 외모가 순정 만화 주인공 같고요. 그리고 장기인 4회전 점프로 앞세워서 그 2014년 소치 올림픽 그 피겨 남자 싱글 금메달을 땄고 그 남자 피겨 역대 최고점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아, 남자 선수였어요? 아, 네. 예, 저는 여자 선수인 줄 알고. 예, 한유 유주로. 그러니까 꽃자가 안 들어가니까 남자네요. 보니까. 그렇군요. 네. 보통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까지는 질곡이 많이 있는데 이 친구도 그렇겠죠? 네, 맞습니다. 그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한유 선수의 고향인 그 센다이 아이스링크가 무너져서 그 전국을 돌면서 연습을 했고요. 그리고 어릴 적부터 천식을 앓고 있어서 지금도 한 장에 9만 원짜리 마스크를 차고 외출하는데 그 체력이 딸린데도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유 선수는 오늘 그 평창에서 그 올림픽 2연패를 이루겠다 이런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 언론에서 이야기할 때 한국말로 뭐 저는 유주류입니다 이런 걸 갖고 되게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이제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도 그 본인이 또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먼저 그 한국어로 그 응원이 감사합니다를 어떻게 말하는지 기자들에게 묻고 또 본인이 또 그런 거 가르쳐 주지 마세요 좀. 예, 지가 공부해서 와서 자기가 공부해서 그 이야기를 해야지 왜 옆에 와서 즉흥적으로 어떻게 말합니까? 그래서 발음도 똑바로 못하는 그런 거를 언론에서 이렇게 다루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오늘 먼저 본인이 그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화가 나 있어가지고요. 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선수 중에서 축구 선수들 중에서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많죠. 네. 근데 지금 대부분 컨디션이 안 좋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네, 그 최근에 그 유로파 선수들이 부상과 그 주전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먼저 잉글랜드 스완지시티 기동용 선수는 최근에 무릎을 다쳐서 그 3, 4주 동안 결장이 불가피하고요. 독일의 아우크스부르크 구자철 선수도 그 발목을 다쳐서 그 4, 5주간 그 결장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잉글랜드 크리스탈 팰리스 이청용 선수는 최근에 3경기 연속 출전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주전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네, 그 부상은 또, 네, 부상은 아무래도 또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또 그렇게 닥친 상황인 것 같고요. 또 유럽이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선수가 또 손흥민 선수처럼 이렇게 좋은 경우도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또 본인이 잘 극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대표팀 감독이 슈틸리케 감독 맞죠? 네. 이 부상 선수가 이렇게 많으면 걱정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축구 대표팀이 다음 달에 그 중국과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원정 6차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유럽파 선수들이 부상과 부진을 겪고 있어서 슈틸리케 감독이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또 어떻게 해법을 풀어갈지 주목됩니다. 이번 중국과 경기가 어웨이 경기입니까? 홈 경기입니까? 네, 이번에 원정 경기로 치러지고요. 또 우리나라 슈틸리케 감독도 원정이지만 또 중국이 최하위로에 머물고 있어서 반드시 승리해서 승점 3점을 갖고 오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축구 대표팀 석현준 선수라고 있습니까? 네. 이 선수가 새로운 팀으로 이적을 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축구대표팀 공격수 석현준 선수가 그 헝가리 프로축구 데브레첸으로 그 6개월간 임대 이적했는데요. 네. 그 석현준 선수는 네덜란드 그 아약스 그리고 포르투갈 FC 포르트 등에서 뛰었고요. 네. 또 최근에 그 터키 트라부존스포르에서 계약 해지 후에 그 다른 팀을 알아봤는데 네. 그 헝가리에서 새 출발하게 됐고요. 네. 또 그 빨리 자리를 잡아서 그 축구대표팀의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외국을 보면은 동계 스포츠, 하계 스포츠가 이렇게 나누어서 상당히 나름대로 인기가 다 있는데 우리나라도 배구, 농구가 상당히 인기 수준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 프로야구가 가장 국내에선 인기가 있고요. 그렇군요. 또 겨울 시즌에는 또 그 농구와 배구 팬들, 고정 팬들이 있고요. 네. 사실 최근에 또 농구 인기가 조금씩 시들어져 가면서 농구에 걱정이 많은데 네. 그래도 뭐 이상민 감독이라든가 네. 또 뭐 김선영 선수 이런 스타 플레이어들이 다시 인기를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박 사건 이후에 상당히 좀 고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프로농구도 사실 승부 조작 사건 때문에 네. 그 좀 위태한 시절이 있었는데요. 네. 최근에는 또 털어내면서 다시 선수들이 또 일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민 기자였습니다. 건설 관련 업체 정보들은 더하고 직거래니까 중간 마진은 빼고 매출을 곱하면 이거 결국 플러스네. 아무리 계산해도 건설 플러스. 견적부터 계약까지 건설산업 직거래 장터 건설 플러스. 건설 플러스. 포토라인이 아닙니다. 포토전 탈취장치 19년 오직 한 길. 포토전 탈취장치 명품만을 고집해온 센텍. 대표이사 권용석입니다. 하수관악취, 공장 유해악취 이제 포토전에 맡겨주세요. 대표이사가 보증합니다. 센텍 센데 1544-8785. 눈누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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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누난나. 밟아 참 답답하시네. 바보 안전운전도 모르나 봐. 손예지는 화내지 않아요. 하이카와 함께 눈누난나. 현대해상.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배우 박서연이에요. 제가 뭘 잘 잊는 걸로 소문나 있잖아요. 근데 딱 한 가지 안 잊어먹는 게 있답니다. 대리운전 번호 2588 말이죠. 2588은 안 되는 노래까지 되더라고요. 좌우로 정렬 2588. 통화전람이 주최하는 푸드쇼 및 차공예 박람회가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지하철 3호선 하경울역앞 세택에서 개최됩니다. 선물용품, 판촉용품, 차공예품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통화전람. 홍은희 씨, 잇몸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곽수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